닭들이 모이를 뜯고 있습니다. 이젠 익숙하군요? 오늘은 누구일까요? 오늘 알아볼 녀석은 족제비입니다. 족제비는 북미와 유라시아 일대에 주로 거주합니다. 아주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육식동물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사납습니다. 특히 닭과 같은 가금류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족제비 단 한 마리가 닭 100마리를 죽여버리는 일이 흔했다고 하네요. 때문에 양계장 주인들 사이에선 악명이 높고 우리 조상들도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족제비 같은 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죠. 분명 유해조수인 건 확실하지만 솔직히 귀엽긴 합니다.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키우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패럿, 족제비 속 동물 중 유일하게 길들여지는 애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쁜 애들인데 너무 예뻐요. 근데 착한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귀여우면 그만이긴 해요. 산책하는 패럿 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햄스터예요. 얘네는 1930년에 시리아 사막에서 발견되어서 우리가 기르기 시작해요. 얘네는 기본 두 종류라고 보면 돼요. 얘가 드워프고 얘가 골든이에요. 드워프는 친해지기 어렵대서 전 골든만 키워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목. 여러분 얘랑 친해지고 싶죠? 근데 얘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얘네는 안전한 은신처가 필요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예민지수 폭발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햄스터가 경계심을 풀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해요. 쉽게 말하자면 길들이기보다는 관상용 애완동물이다. 그리고 햄스터는 엄청난 거리를 뛰어다니는 동물이라서 쳇바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또 햄스터는 무조건 단독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같이 키우면 피봐유. 가만히 놔두면 귀여움을 생산해내는 창조 경제급 동물이니 여러분도 햄지 잘 키워봐요. 하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숨을 한번 들이켜보세요. 정말 상쾌하죠? 신선한 공기가 가득 들어오네요. 모두 우리가 폐를 쓰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친구야,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한... 왜 그러니? 세상에 폐호흡을 하는 물고기라니 오늘은 폐어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약 3억 년 전부터 살아온 친구들로 아가미가 퇴화하여 폐로 호흡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폐의 형태가 아닌 물고기가 물에 뜨게 도와주는 불에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폐입니다. 이 친구들은 생존을 위해 폐를 사용합니다. 강바닥이 말라붙는 건기가 오게 되면 말라붙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폐어는 진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3에서 4년은 땅에서 기다릴 수 있다네요. 그러다 보니 비가 와서 벽돌이 젖으면 폐어가 탈출해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네요. 또 폐어는 진화론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해요. 폐어의 지느러미가 육상동물의 다리 위치와 일치하는 점, 폐어가 입을 사용해 육지에서 기어다니는 점 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화석이자 진화론의 증거인 우리 폐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녀석은 카피바라예요. 카피바라의 어원은 투표로 가는 잎을 먹는 동물이란 뜻인 카피와라에서 왔다네요. 이 녀석들은 칠레를 제외한 남미 전역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또 현존하는 설치류 중 가장 큰 녀석이며 발가락에 물갈퀴가 달려 수영을 아주 잘한답니다. 온천욕을 좋아하는 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건 그냥 열대지방 살던 애들이라 겨울에 추워서 그런 거래요. 사실 얘네는 특유의 온순함과 친화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얼마나 온순하길래 까마귀 정도야 뭐. 이건 사람도 하는데요. 키읔. 전마 저기서 뭐 하노. 심지어 무리 생활을 하는 카피바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새끼를 키워주는 경우도 있다네요. 또한 페로몬, 발성, 후각 등으로 이루어진 자기들만의 신호체계들도 갖추고 있다고 해요. 키우고 싶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대형 동물인 만큼 동물원급의 시설이 갖춰져야 키울 수 있다네요. 뭐 아쉽지만 눈으로만 봐야겠네요. 딱 봐도 무해해 보이는 우리 카피바라. 많이 사랑해주자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봐요. 피곤하다. 여러분도 그렇죠? 평생 이러고 있고 싶네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움직여야죠. 침대에서 일어나 보자고. 그게 무슨 말이니 친구야? 아, 너였구나? 오늘 소개할 녀석은 나무늘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서식합니다.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느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또한 생존을 위한 진화 전략인 게 하루에 나뭇잎 3장만 먹어도 살 수 있다네요. 응가는 일주일에 한 번 싸고요. 이렇게 신진대사율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게 생존 전략을 짠 거죠. 또 얘네가 저러고 안 움직여서 쟤네한테만 자라는 녹조류가 생기는데 그 안에 각종 벌레와 곰팡이가 자라나 나무늘보의 감염을 차단시켜준다네요. 현재는 정글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네요. 훌륭한 생존 전략을 짜왔지만 촉간 앞에서 무력해진 우리의 나무늘보.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자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녀석은 해달이에요. 이 녀석은 수달의 한 종류에 속해요. 주 서식지는 동아시아 북쪽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일대예요. 이 녀석들은 새벽부터 먹이를 찾아 나서다가 밥을 좀 먹고 낮잠 한 번 때리고 또 밥 먹고를 반복해요. 또 얘네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돌멩이를 가지고 조개 껍데기를 깨서 먹는다네요. 심지어 가슴 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돌멩이를 가지고 다닌다네요. 주무실 때는 해초로 울타리를 치거나 해초가 없으면 손잡고 이렇게 모여서 자요. 해달 수컷의 생식기는 15cm에 달하며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흉악한 놈이었네요.
또 해다른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동물인데 해초를 갉아먹는 성게를 이 녀석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잘 따르는 친화력이 좋은 녀석들이고 무엇보다도 귀엽잖아요. 귀여우면 그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알아볼 녀석은 북극곰입니다. 현존하는 곰 중 가장 큰 녀석이며 우리에겐 북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지요. 당연하게도 이 녀석들은 북극권 전역에 서식하며 물갈퀴가 발가락 사이에 있어 헤엄도 칠 수 있다네요. 최대 잠수 시간은 3분이라고 합니다. 또 북극곰의 털은 사실 투명하다고 하네요. 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죠. 광활한 극지방은 식물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북극곰은 주로 육식을 하고 주로 바다표범을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또 북극여우가 북극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먹고 남은 콩고물을 노리는 거라고 하네요. 키읔키읔. 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최근 개체수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인해 무해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곰은 사람을 찢어요. 조심하자고요. 친근하면서도 위협적인 우리 멸종위기종 북극곰 많이 사랑해주자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알아볼 녀석은 라쿤입니다. 정식 명칭은 미국 너구리 혹은 라쿤이지만 너구리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동물입니다. 너구리는 객과에 속하고 라쿤은 라쿤과에 속하는 동물이죠. 라쿤은 북미 전역에 서식하며 사유경으로 수출되어 현재는 유럽과 아시아에도 서식합니다. 라쿤은 특유의 음식을 씻어 먹는 행위로 유명한데요. 사실 정말로 음식을 씻는 것은 아니고 라쿤이 사냥할 때 수생동물을 앞발로 훑으며 찾던 습성이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쿤은 야행성이고 수명은 20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강아지처럼 주인과 유대감 형성이 가능해 반려동물로서 인기가 많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쓰레기 판다라고 불릴 정도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캠핑장 물건을 훔쳐가거나 민가에 음식과 작물을 덜어가는가 하면 다른 반려동물과 싸우기도 한다네요. 너무너무 귀엽지만 상당한 말괄량이네요. 그래도 많이 이뻐해주자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녀석은 벌새예요. 이 녀석은 지구 역사상 가장 작은 새입니다. 작은 애들은 6.5cm 정도로 여러분 손가락 길이만 해요. 얘네는 여름에는 북미, 추운 겨울에는 남미 열대우림에서 지내요. 날갯짓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얘네는 초당 60회 날갯짓을 해요. 진짜 겁나 빠르기 때문에 엄청난 열량을 필요로 한다네요. 그래서 열량이 높은 곤충이나 꿀을 10분마다 먹어줘야 한다네요. 그래서 2시간만 굶어도 생명이 위험한 애들도 있다네요. 대신 이 화려한 날갯짓을 바탕으로 비행을 하며 전진, 후진, 심지어 채공도 가능하다네요. 또 아주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밥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성격은 아주 포악하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아즈텍의 전쟁신 이름도 벌새에서 따왔다는군요. 또 벌새의 혀는 이렇게 투명한 빨대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엽네요. 마지막으로 벌새는 340여 종이 존재하는데 이 중 10여 종은 이미 멸종위기이고 나머지 친구들도 개체수가 줄고 있다네요.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 관심을 가지고 벌새를 지켜주자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녀석은 맷받쥐예요. 이 녀석의 이름은 산의 수누리말인 매와 밭의 합성어예요. 천여 종이 넘는 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하며 평균 외서 6cm의 몸길이를 가지고 있지요. 이 녀석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식합니다. 주로 벼나 갈대 같은 식물 사이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식물의 줄기를 엮은 테니스볼 같은 집을 만들어 삽니다. 이런 맷받쥐가 너무 귀여운 나머지 테니스 대회에서 남는 공을 맷받쥐의 집으로 기부하기도 한다네요. 또 맷받쥐의 새끼는 어미의 꼬리를 문채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귀여운 행동만 골라서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농약 사용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현재는 드물게 발견된다고 하네요. 쥐라서 농사에 방해가 될 것 같지만 해충과 잡초의 씨앗을 먹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이로운 동물이었다고 해요. 숨막히는 비주얼의 우리 맷받쥐 꼭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또 봐요.